칼륨이 나와 있고, 네온이 나와 있고, 그 포테시움 아이온, 그리고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보기부터 봅니다. 보기를 일단 봐볼까요? 자, 저는 눈에 D번 보기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클로라이드 아이온. 좋죠. 근데 보통 클로라이드 아이온은 Cl-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왜 클로라이드 아이온에 포지티브 아이온 찰지를 걸어놨을까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도 이런 퀄리지 보드와 같은 국가적인 공인 시험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보기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D번 보기부터 제끼일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제 확률이 3분의 1로 줄었네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S2 그리고 2S2 그 2P6 그 3S2 그리고 3P6가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가면 돼요. 1s 오르비탈이라는 सब쉘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져 있는 형태예요. 1s 오르비탈, 즉, 이 두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곳에 전자가 모두 채워졌다. 그러면 긋고 가는 겁니다. 그 2s 오르비탈, 그 다음 볼까요? 2s 오르비탈은 여기 두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s 오르비탈에 두 개가 채워지게 되었다. 또 긋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p 오르비탈에 또 전자가 6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또 긋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s 오르비탈에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다. 긋고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3p 오르비탈에 전자가 6개가 채워져 있다. 1, 2, 3, 4, 5, 6. 자,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AP 케미스트리를 가르치게 될 제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첫 단원인 orbital configuration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bital configuration 혹은 electron configur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즉 전자 각각 하나에 대해서 약간 네이밍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에이톰, 원자나 아니면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자가 이제 여러 개이다 보니까 그 각각의 전자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여기가 어떤 곳이다라고 집 코드를 붙여주듯이 약간 우편 번호를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SPDF라는 노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1s2라는 숫자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s2가 대표적인 그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숫자 1, 가장 큰 숫자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n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주로 에너지 레벨을 뜻하게 되는데 periodic table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로줄로 되어 있는 그 숫자들 첫 번째 줄을 n은 1이다 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줄이 n은 2다. 세 번째 줄이 n이 3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s가 이제 subshel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S subshell도 있고 P subshell도 있고 D subshell도 있고 F subshell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 구체적으로 이 전자가 어떤 subshell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그 सब쉘에 지금 일렉트론이 몇 개 들어가 있는가를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2라고 되어 있으면 이 1s라는 सब쉘에 지금 두 개의 일렉트론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s라는 오르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와 있으면 어떤 원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바로 헬륨 원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비슷하게 다른 컨피규레이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s2 그리고 2s2 그 EP3라는 컨피규레이션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1s라는 सब쉘에 지금 두 개의 일렉트론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2s라는 सब쉘에 또 두 개의 일렉트론이 들어와 있고 그 마지막으로 EP의 सब쉘에 3 일렉트론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컨피규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숫자와 영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오르비탈 다이아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네모 칸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또 이런 에로를 그려줌으로써 어떤 일렉트론이 어떤 सब쉘에 있는가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된다면 얘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수소라는 건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자입니다. 그때 1s라는 올비탈, 즉 한 칸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올비탈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에로가 지금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얘를 아까 일렉트로 컨피규레이션처럼 표현을 하게 된다면 1s सब쉘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s1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arrow가 up을 향하고 있느냐, down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방향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를 MS라는 것을 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arrow가 만약에 up을 향하게 된다면 그럼 플러스 2 over 1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아래를 향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 over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각각의 오르비탈들에 대해서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어, 어떤 सब셀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네모의 칸수도 다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봐보겠습니다. 먼저 S 오르비탈에 해당되는 것들. 이 S 오르비탈에 해당되는 것들 보면 공통적으로 다 네모를 한 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 오르비탈은 한 칸의 सब쉘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에 있을수록 에너지 레벨이 작은 것이고 4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에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를 보겠습니다. P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 4로 갈수록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레벨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D 이외에도 뭐 F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문자까지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AP 케미스트리의 시험 범위로서는 사실상 D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고 주로 P 오르비탈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 3P
지점까지만 저희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헷갈릴까 봐 정리를 하자면 n이라는 것은 이제 principal quantum number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periodic table에서 그 가로줄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로줄이면 n이 1번인 것이고 두 번째 가로줄이면 n이 2번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넘버가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이라는 것이 있고 심볼로서는 L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L이라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सब쉘에 있냐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0이 S를 의미하게 되고 1번이 P를 의미하게 되고 그 2번이 D를 의미하게 되며 3번이 F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이 magnetic quantum number이라는 것으로서 심볼은 ML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가 조금 헷갈려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SPD라는 이 सब쉘에 있어서 오비탈이 사실 아까 위에서 바라보았듯이 S는 하나만 있지만 P 같은 경우는 세 칸이나 존재하게 되고 D는 다섯 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하나의 네모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한 지표가 지금 ML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S 같은 경우는 S 오비탈은 항상 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0이라고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칸이 3칸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것을 0으로 두되 옆에 것을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디올비탈까지도 한번 그러면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올비탈은 이제 5개의 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중간을 0으로 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그리고 다시 또 한 칸 더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시 또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면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ML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각각의 सब셋에서 몇 번째 칸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핀 퀀텀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MS라는 심볼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 MS라는 것은 여기서 이름에서도 조금 추론을 할 수 있듯이 바로 그 스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 에로의 방향이 위였냐 아래였냐를 표현하는 그런 넘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원 half 같은 경우에는 에로가 위쪽을 향하게 되고 그 마이너스 원 half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위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오비탈 컨피규레이션을 각각의 넘버를 통해서 혹은 심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 뭐 어떤 학문이들 그렇겠지만 이런 뭔가 컨피규레이션이나 어떤 것을 적용을 할 때는 항상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비탈 컨피규레이션도 결국에 3 룰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각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파울리의 룰입니다. 파울리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프린시플이고 이것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는 하나의 노테이션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차표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 제가 예를 들어서 1S1이라는 곳에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전자였어요. 그런데 제 친구도 1S1이라는 전자의 기차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절대 한 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모든 전자들이 각각의
이제 기차표, 즉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각각의 전자가 유니크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파울리 프린시플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N도 있고, L도 있고, ML도 있고, MS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우프바우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에너지 레벨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전자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한번 이 오르비탈들 섭씨를 한번 봐주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에너지 레벨이 작은 게 지금 1S죠. 그러면 1S부터 이렇게 이 안에 전자를 채워주고 1S가 꽉 채워져야만 이제 2S를 채울 수가 있는 거고 ES가 꽉 채워져야만 이제 EP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1S를 먼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ES를 넣고 그 다음에 EP를 넣고 그 다음에 3S를 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P에 갔다가 4S로 가고 3D에서 4P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왜 3D가 사실 n의 숫자로만 보자면 3D가 훨씬 작은데 4보다. 왜? 왜 3D가 그러니까 4S가 먼저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3D가 채워지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좀 대학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 현재 AP 케미스트리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규칙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규칙은 훈트의 규칙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훈트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전자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생기게 된 규칙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면, 아까 아우바프의 규칙에 따라서 일단 1S를 채우고 2S를 채운 후에 이제 2P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2P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업으로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또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 또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 전자들이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투가 발명해낸 규칙은 뭐냐? 가장 전자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패러럴하게 same direction으로 전자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런 후에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서 하나씩 채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한번 다시 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파울리의 규칙에 따라서 모든 전자들은 같은 컨피규레이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우바프의 법칙에 따르자면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의 순서대로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훈트의 규칙에 따르면 그 전자들이 들어가게 될 때 패럴럴한 방향으로 먼저 채워진 후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규칙 모두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항상 orbital configuration을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이런 AP 케미스트리에서 내는 문제의 핵심들입니다. 그럼 이제 다 둘러봤으니 한번 샘플 exam 퀘스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콜리지 보드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가져온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도 MCQ에서 다뤄져 있었어요. 여기에서 오비탈 컨피규레이션이 나와 있네요. 이거가
Which of the following species has the electron configuration shown above?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 옥시즌이 나와 있고, 네온이 나와 있고, 그 포테시움 아이온, 그리고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보기부터 봅니다. 보기를 일단 봐볼까요? 자, 저는 눈에 D번 보기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클로라이드 아이온. 좋죠. 근데 보통 클로라이드 아이온은 Cl-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왜 클로라이드 아이온에 포지티브 아이온 찰지를 걸어놨을까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도 이런 퀄리지 보드와 같은 국가적인 공인 시험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보기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D번 보기부터 제끼일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확률이 3분의 1로 줄었네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S2 그리고 2S2 그 2P6 그 3S2 그리고 3P6가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가면 돼요. 1s 오르비탈이라는 सब쉘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져 있는 형태예요. 1s 오르비탈, 즉, 이 두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곳에 전자가 모두 채워졌다. 그러면 긋고 가는 겁니다. 그 2s 오르비탈, 그 다음 볼까요? 2s 오르비탈은 여기 두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s 오르비탈에 두 개가 채워지게 되었다. 또 긋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p 오르비탈에 또 전자가 6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또 긋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s 오르비탈에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다. 긋고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3p 오르비탈에 전자가 6개가 채워져 있다. 1, 2, 3, 4, 5, 6. 자, 그러면 답은 아르곤이 나와야 되네요, 원래. 근데 보기에 보면 아르곤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아, 그러면 아이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르곤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만약에 이 클로라이드라는 것이 전자를 하나 얻은 형태인 Cl-가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아르곤이랑 똑같은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가질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K 플러스라는 것이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K 플러스가 되었어요. 포테시움 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자체는 아르곤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종합을 해보았을 때 보기를 올려다 보면 답은 포테시움 아이온인 C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남았으니 이제 학생분들께서 O랑 이 네이온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그런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사용해서도 표현을 해주시고 또 올비탈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도 한번 일단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 3분 정도 지나서 제가 여쭤봤을 때 답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답이 무엇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